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니까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산사회로 가는 길이다라는 고민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토지노동 자본으로 돈을 벌잖아요. 토지노동 자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주로 노동을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AI가 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데, 현재 정부에서는 조금 기본소득을 좀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 시범구역이 10군데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약 10군데 정도가 정해졌는데,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요. 경기에 하나, 강원에 하나, 충북에 하나, 충남에 하나, 전북에 두 군데, 전남에 두 군데, 경북에 한 군데, 경남에 한 군데 해서 10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월에 15만 원씩 연간 80만 원, 올해는 이제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40만 원씩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은 월에 15만 원씩 주고 어떤 곳은 뭐 반기에 40만 원씩 주고 해서 조금씩 이제 하려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기본 포맷은 이제 올해 안에 8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대략 월 한 15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기본소득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쿠폰을 받아서 바로바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돈을 써야만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기본 구조는 조금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사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먼저 확인해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시범 사업이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을 먼저 일단 줘보고, 여기에서의 이제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특정 지역에만 주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인구 소멸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구 소멸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청년 세대들의 유입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유입이 되어야 이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청년 세대들이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유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에 80만 원 혹은 월에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농촌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시골에 사는 지역,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촌 향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주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게 되고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고, 그랬을 때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사람들이 유인이 될 텐데, 서울로 향하는 것이
더 힘들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청년 세대를 농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해서 사람들에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앞으로 주더라도 더 적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80만 원이 급해서 연에 80만 원이 급해서 사람들이 주소를 이동해서 뭐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경기도에 하나가 있었죠. 경기 연천에서 우리가 주소를 옮겨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기 연천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회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 세대를 농촌으로 돌아가게 할 것, 혹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사람을 유인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의 유입이 없이 기본소득으로 인구 소멸 억제가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다시 해보면 전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가 인구 소멸을 억제하겠다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혹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기존에 농사를 지었지만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노년층일수록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그 유지하려는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손을 조금이라도 덜 펼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본소득이 연간 8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옆 동네로 이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만약에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들은 애초에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지역들도 사실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들끼리에서의 인구 이동이 진행돼 버리면 이 시범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들은 더 인구가 많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청년 세대의 유입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년 세대의 이제 유입이 이동이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해보면 노년 세대의 특성상 이제 이동을 잘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한다고 해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의 다른 도시들은 더 힘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보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미봉책을 또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생활하는데 괜찮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뭐 대충 밴드를 붙인다든지 연고를 붙인다든지 혹은 진통제를 먹고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심하게 다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때 치료를 받으면 싸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본소득이 인구 소멸이라는 기본의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찝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현재 환율 정책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환율은 다시 이제 1450원대가 돼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뉴스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진 뉴노말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척 하다가 다시 원래 모습, 나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도 결국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거고, 다른 여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고요. 이 기본소득이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뭐 옳은 길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소멸이라는 지점에서도 저는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